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자, 민주당 얘기인데요. 자, 김병기 전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이분이 사퇴를 했는데요.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여 저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이 결정은 제 책임을 회피하고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저의 의지입니다. 예, 자,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이제 사퇴를 선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 뭐 기자회견은 아니고 원내대책회의 자리에서 사과 입장을 낸 것인데, 사실은 또 오늘까지 이제 이 원내대책회의 자리에서 이제 설명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퇴 안 할 거라는 관측도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결국 사퇴를 했단 말이죠. 그 그러니까요. 이유는 MBC 보도? 그게 결정적인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최소한 당과 정부에 부담을 안 주겠다는 뜻이 좀 가장 좀 굵직하게 느껴졌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장경태 의원이라든지 최민희 의원 뭐 축의금 논란 때와는 달리 어쨌든 진영에 피해를 안 주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전 뭐 상당히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무래도 어저께 그 단독 보도가 나왔었던 강선우 의원과의 그 녹취록인 것 같고 예.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보좌진과의 그 추가 보도들이 좀 예고되어 있다고 해요. 들어보니까 예. 원대직을 사퇴했지만 그 6명의 보좌진들은 그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들과 취재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아마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입장문에서 좀 아쉬운 것은 그래도 본인이 기용하고 고용한 보좌진들인데 그 해당 보좌진들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갈등에 대해서 좀 사과한다, 송구하다라는 뭔가 사과문을 좀 넣었다면 조금 더 그 진정성을 평가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조 대표님. 저는 다른 사건과 특별히 좀 다른 게 보좌진과 왜 이렇게 척이 졌느냐 하는 거죠. 한 사람의 보좌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보좌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인 것 같은데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직원 출신인데 맞습니다. 예. 인사 담당이었죠. 그렇죠. 국정원 예. 직원이 저런 식으로 갑질을 하지는 않는데 오히려 공사를 가장 엄격하게 구분하는 사람들인데 이 보좌진들이 자신들을 마치 모성처럼 부린다고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가. 자기 아들 그다음에 아들 심부름을 뭐 대행하도록 했다든지 하는 이런 자질구레한 일을 시킨 데 대한 어떤 인간적인 모멸감이 쌓여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이 자기 부인이 뭡니까 이거 업무 추진비. 지역구 구의원 업무 추진비 법카. 법카를 사용했다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부인 아들 본인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너무 파장이 커가지고 저는 어제 있었던 김병기 강선우 뭐 녹취 그거 말고도 이미 한 이틀 전에는 최소한 원내대표는 그만둬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 1억 수수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뭡니까 그분 근진법상가 예. 그분이 저 경북도 의원. 경북도의원 뭐 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중간에서 1억 받았잖아요. 예. 1억 받아 구속됐잖아요. 이건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이거는 브로커로서 받은 게 아니라 공관위원 아니에요. 서울시 공천관리위원이 만약 받았다면은 지금 본인은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받았다면은 이게 채점 대학 시험에 채점위원회가 돈 받은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딱 걸리는 거는 최 근래는 별로 없었어요. 이거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파장이 굉장히 클 겁니다. 사실 이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녹취를 한 거고 이후에 이제 이 파일을 제3자에게 공유를 해서 이게 지금 남겨져서 지금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의원님 살려주세요라고 이제 눈물을 흘렸던 강선우 의원 사실은 공천 약속하고 돈 받은 거 사실 없다.
또 해당 시의원 이분이 이제 나중에 공천됐고 당선은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금품은 제공한 사실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당연히 없다고 하겠죠. 당연하죠. 근데 녹취가 나는데 왜 부인하는지 모르겠고 이게 예. 죄질이 안 좋다고 좀 보는 게 예. 불법 공천 헌금을 받고 그 사람을 일반적으로 공천했다라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원래 그 김경시 의원은 컷오프 대상이었습니다. 컷오프가 결정이 됐어요. 예. 다음날 발표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 거고 음. 그 이유는 이제 그때 문재인 정부 당시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수많은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강남 4구를 포함한 뭐 용인 뭐 5채를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컷오프 대상으로 결정이 됐는데 예. 그 사실을 안 강선우 의원이 사실 김명기 대표님 저 1억 원 받았어요 저희 측근이 이거 어떻게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건 오히려 그 사람을 구제해달라는 거거든요. 컷오프를 번복하고 단수 공천 내지는 공천으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기 때문에 의원님 살려주세요가 그럼 김경시 의원을 살려달라는 것이다.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컷오프가 유지가 되면 내가 돈 받은 거를 김경시 의원이 폭로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나를 의미를 살려달라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게 얼마나 비겁합니까? 원래는 그런 사실을 안다면 늦었더라도 돈 빨리 돌려줘. 뭐 하는 거야? 저런 사람은 안 돼. 컷오프 그냥 유지해.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공천할게.가 맞는 건데 예. 그렇게 협박받고 나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만약에 컷오프가 유지가 되면 나의 안위는 위험해집니다라고 김병기 대표한테 사실 SOS를 친 거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해당 당사자들은 다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란데 이게 아주 수사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를 해야죠. 당장 본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예. 당장 방금 우리 조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건진법사의 경북도 의원 1억 공천 헌금 수수 그것도 압수수색 해가지고 이런저런 증거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김경시 의원이 이 돈으로 문제가 된 게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지난번 그 진종호 의원이 의혹적이 했었던 특정 종교인들 3,000명 대신 당비 대납하게 해가지고 뭐 김민석 총리 경선에서 도움을 주게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분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빨리 수사해야죠. 근데 지금 이렇게 수사 안 하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늘어지면 증거 인멸 내지는 말을 맞출 수 있는 거고 일단 1억 원의 행방이 지금 묘연하지 않습니까? 그 1억 원을 보관했다고 하는 사무국장도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만큼 빨리 강제 수사 이거 해야 된다. 지금 강선우 의원은 자기는 안 받았다는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보좌관에게 1억을 보내왔다. 이 사실을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돌려줬다라고 지시했다. 하도록 지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시를 받은 그 사무국장은 난 그런 일 없다. 받은 적도 없다라고 지금 말이 안 맞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 지시를 했는데 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일단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빠졌고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지시한 상황인데 일단 정청래 대표의 이 대처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조 대표님. 정청래 대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천관리위원회라는 당 조직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의 문제라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엄정하게 해야 될 공천 과정에서 돈거래가 있었다는 게 거의 뭐 물증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드러난 녹취로 지금 보완이 된 거니까 이 사안은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갑질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차피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불법이죠, 수사도 사실은. 아주 쉽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1억의 행방을 추적하면 바로 나오는데 그다음에 여기서 끝난 거냐 그다음에 또 그 윗선이 있느냐 없느냐로 해가지고 이게 수사가 오래 가면은 선거판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이 부정선거 이게 부정선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부정 입학에 준하는 부정선거거든요. 이거는 그렇군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한 건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잘 모르기도 하고 특히 그 국회의원과 해당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구청장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을까. 즉 수사를 통해서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초의원 출신이고 광역의원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논평하는 것도 좋지만 제도적으로 뭔가 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지방광역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너무 크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해당 지역구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후보의 경쟁력 내지는 국민들이 평가해가지고 공천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거에 나오게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재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조직력을 뭔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후보를 공천하고 그런 사람들을 선거에 내세우니까
이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야가 그냥 싸울 게 아니라 정치자금법 내지는 공천 이 문제에 있어서 지방광역의회에 대한 공천권을 어디까지 내려놔야 되는지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해야 되는지를 논의하는 장도 열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 생각입니다. 모든 문제가 이준석 대표가 오랫동안 제기했던 정당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죠? 네. 정당 민주주의 핵심인 공천권이란 말이 사실은 안 맞는 말인데 이걸 어떻게 제도화할 거냐인데 그런데 이게 전망이 뭐 밟지 못하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아무튼 뭐 지방선거 앞두고 이 이슈는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매우 많아 보이고. 자, 이런 가운데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 아까 사실 말씀하셨습니다. 의혹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차남의 숭실대 편입계 의혹, 또 쿠팡 대표 등과의 고가의 오찬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보라매 병원 진료 특혜 요구 의혹, 그다음에 배우자의 지역구 구의원 업무 추진비, 법과 사적 유용 의혹. 계속 될까요? 이제 원내대표를 사퇴한 상황에서 언론의 주목은 계속될 것이냐, 아니면 추가 폭로를 통해 더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냐. 추가 폭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보좌진이 대신 뭔가 해준 게 있습니다. 그게 또 의원에? 있어요. 예. 의원에? 그러니까 뭐 그 관련자의 의원 또는 뭐 가족의 대신해준 게 사생활입니까? 있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지금 보도가 되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데 자녀와 관련된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보도가 아마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김병기 대표의 공통적인 문제는 이해관계를 통한 사익을 추구했다라는 거잖아요. 피감기관이 국정원일 때 정보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국정원 아들을 위해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 대신 업무 보고서를 쓰게 한 거, 그리고 국토교통위 소속 소관에서 사실상 피감 기업인 대한항공으로부터 숙박권을 받은 거, 본인의 지역구에서도 보라매 병원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아들 MRI 진료를 먼저 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도. 근데 그때 사실 보라매 병원이 전공의가 의정 갈등 때문에 5명밖에 없었거든요. 예. 의정 갈등 전에는 135명이었는데 진짜 병원이 어려웠을 때 내 아들부터 진료 받게 해줘라고 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 사기를 취했기 때문에 예. 죄질이 되게 안 좋다. 아하. 그래서 한간에는 사실 원대직 사퇴뿐만 아니라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예. 의원직 사퇴까지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갈 수 있다고 봐요. CCTV 왜 또 무슨 업무 추진비. 업무 추진비 그 카드 쓰는 것을 음식점 CCTV가 찍었잖아요. 찍으니까 그 보좌관을 보내가지고 그 CCTV를 좀 보여주지 않도록 음식점 주인에게 설득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야, 이건 증거인멸 중에서는 이건 아주 그 국정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너무 고단수로. 아니 너무 세부적인 데까지 신경을 쓰죠. 예.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앞으로 그 파장은 뭐 새해에 와도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는 뉴스 계속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박종현 한판승부 2025년 마지막 더 락호름을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기인 사무총장이 일단 락호름을 일단 떠납니다. 떠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 감사했고 부족한 논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우리 조 대표님과 함께 방송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제가 늘 저녁 퇴근길마다 저의 그 차 안 속 그 소리를 가득 풍성하게 해주시는 박재홍 앵커님의 사회에 정말 감사에 마지 않으며 언제든 불러주시면 불이 나게 달려오겠다 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 우리도 세대를 초월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저 같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로부터 많이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게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러셨습니까? 네, 그러고 저렇게 스마트하고 점잖게 이야기를 하고 젠틀하고 스마트하고. 예, 젠틀과 스마트가 함께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 정치권에서 또 유권자가 키워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성할 겁니다. 대성하실 예정입니까? 저 의견이 아니라 저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렇군요. 야, 이긴 사무총장님 덕분에 저희 또 화요일에 더 락커럼이 많이 번창했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방송 코너에서 또 인터뷰를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박종현 판승부 오늘 더 락커럼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